자, 이제 여기 들어있는 박스들. 자, 지난 시간에는 사이즈 재고 입력하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기 때문에 조금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머셜 박스를 켤 거고요. 커머셜 박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현재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사이즈 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커머셜 박스가 얘인가요? 사이즈는 높이값 580이고요. 가로는 418로 되어 있지만 사실 요거는 320밖에 쓸 수가 없는 아이기 때문에 320 사이즈 그대로 가셔도 되는 아이겠죠. 굳이 거기까지 제가 작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320에 580 되어 있는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역에 대한 이름, 커머셜 박스 아이디죠. 이름을 가져와서 가로값 100%. 320 원하시면 320 그대로 쓰셔도 돼요. 자, 높이값. 거기는 580 써있으니까 일단 580으로 쓰겠습니다. 혹시 이거 바로 REM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이용해서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 이용해 쓸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랜덤으로 쓰면은 내가 어떠한 변수를 가지고 있는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씩은 해당하는 변수들을 좀 써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자, 노란색 썼어요. 자, 그럼 해당하는 값에 대한 컬러가 당연하게 반영이 되어 있겠죠. 자, 전혀 반영 안 하고 있네요. 이유는 딱 하나. 저는 동작을 하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마치 SCS 폴더를 CSS 폴더로 변환 옮겨주세요. 자, 설정합니다. 그럼 위에 쭈루룩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뭔가 에러가 나는 부분들이 있네요.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얘는 다행히도 변환이 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건 한번 체크를 먼저 해봐야겠죠? 희한한 아이예요. 자, 커머셜 박스 그래서 내용이 딱 하고 들어간 상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는 당연히 박스 들어간 거 점검했고요. 밑에 있는 아이들도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320짜리의 사이즈만 기준으로 놓고 본 거니까 그대로 옆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해줘야겠죠. 뭔가가 여기 이상해졌다? 자, 여기 있는 거 사이즈, 자, 580 나온 상태로 다시 체크하면은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상은 뭐합니까? 건드릴 일이 없는 아이죠. 그럼 타블렛 들어가는 아이도 믹스인 당장은 쓸 일이 없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옆으로 넘어갔더니 해당 요 들어가는 데이터가 여기 요 광고예요. 요 아이는 자, 색깔 아까 제가 설정한 아이와 동일하네요. 그대로 가도록 하고요. 높이값 35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골뱅이 include 데이터를 불러오죠. 불러올 아이의 이름은 요거는 랩탑 1024니까 1024로 처리해 놓은 아이의 이름을 찾아가서 믹스인 아마 요게 1024겠죠. 랩탑이니까 또 랩탑의 데이터에다가 높이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아까 했던 사이즈의 높이 값은 350이었죠? 350 픽셀 끝.
자, 그럼 이 아이를 기준으로 또 옆에 있는 사이즈도 재보면 동일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똑같이 그냥 골뱅이 include 해서 PC라고 썼던 아이도 높이값 350이라고 써주시면 해결이 다 되겠죠. 이제 합니다. 자, 베스트 박스는 파일도 가서 아이디 베스트 박스 써주고요. 베스트 박스의 사이즈도 다시 재봅니다. 스마트폰 가서 베스트 어디니 이거잖아요. 제가 그냥 이름을 따로 안 쓴 거지만 이게 베스트 상품 라고 쓰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그럼 이 영역을 사이즈를 또 재봅니다. 베스트 메뉴 영역은 1613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내용에 따라 늘어나거나 조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보이는 대로 쓰겠습니다. 가로값 100% 그대로 들어가고요. 높이값 오토에다가 민 헤이트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1500 픽셀로 쓰겠습니다. 어차피 배경 색깔 하나 깔려 있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 근데 흰색도 만들어져 있는 컬러가 있으니 컬러 화이트를 갖다가 쓰도록 하죠. 그럼 가로값 설정과 높이값 설정과 백그라운드 컬러 설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아이의 결과치는 당연히 나오고 있겠죠. 자, 그럼 들어가서 다시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태블릿 사이즈에서도 확인을 해보면 높이값 1270에 가로값 100% 돼 있어요. 사실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여유 공간까지 다 한꺼번에 잡아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냥 현재 인클루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인클루드 랩탑 아니죠. 필수 태블릿. 자, 태블릿의 사이즈는 민 헤이트 12100입니다. 사실 이렇게 쓸 거면 그냥 같은 값 주고 처리해도 문제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처리는 해놓은 상태예요. 옆으로 넘어가서 랩탑 바로 보도록 할까요? 랩탑의 사이즈를 봤더니 어라 푹 줄었네요. 이 아이의 높이값은 700으로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골뱅이 include 랩탑에서는 사이즈는 700 픽셀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거는 그냥 아예 높이값 자체를 그대로 써도 문제되지 않을 영역인 것 같아요. 대신에 기본 베이스로 잡혀있는 아이가 민 헤이트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민 헤이트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골뱅이 include 모바일 영역을 따로 잡아서 민 헤이트를 집어넣든지 하시면 되겠죠. 그 내용대로 설정을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PC는 랩탑과 사실 동일한 사이즈죠. 그러니 작업 끝. 자, 갤러리 박스에 주소 풀어주고요. 파일 찾아가서 아이디 갤러리 박스는 높이값 970 정도로만 할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아까 쓱 보니까 연한 어떤 색깔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 있네요. 컬러 옐로우 써주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갈 라인은 이제 include 모바일에서 사이즈를 바꿀 것인가, 그 다음에 태블릿에서 바꿀 것인가,
랩탑에서 바꿀 것인가, PC에서 바꿀 것인가를 세팅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이때 970이라는 아이가 고정이냐 변하는 아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는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하이트는 오토로 바꿔줄 거고요. 자, 여기 써 있는 970은 저는 모바일에서 그냥 민 헤이트로 바꿔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타블렛 영역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블렛 영역으로 넘어가서 이쪽에는 사이즈 재보면 똑같이 970으로 되어 있네요. 모양이 좀 다른 것 뿐이죠. 자, 왼쪽에 있는 아이는 이렇게 작게 들어있고 오른쪽은 좀 더 여유 있게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럼 똑같이 그냥 같은 값으로 써주도록 하죠. 자, 패딩과 마진은 일단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바로 옆으로 넘어가서 또 사이즈 확인해 봅니다. 750, 750 유지 그대로. 그러니 저는 높이값 자체를 아예 750으로 가볼까요? 이번에 높이값 750 픽셀. 마찬가지 750 픽셀. 결과 확인해 보시면 해당하는 아이의 데이터 내용이 그대로 모두 여기 갤러리 박스, 갤러리 박스, 갤러리 박스, 갤러리 박스 적용이 모두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메인에서 스폰서 봅니다. 자, 스폰서 박스에서도 사이즈를 후다닥 재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있는 스폰서 박스의 사이즈는 끝자 감싸고 있는 거 400이고요. 얘는 300입니다. 400, 300, 100. 그러면 가로값 100% 그대로 가고 높이값 얘는 400이었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인클로드를 통해서 타블렛, 랩탑, PC, 아이고, 기준으로. 자, 얘가 아까 400 위에 써 있는 거 그대로겠죠. 얘는 300이고요. 랩탑이 100이었나요? 얘도 높이값 100.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보고 계신 게 랩탑 100, 오른쪽에 있는 아이도 100. 요거 타블렛이죠. 타블렛에 들어가는 아이의 높이 300, 모바일에서 쓰는 아이의 높이는 400. 됐네요. 그럼 모바일 사이즈는 안 써도 되고, 아니면 공통 범위로 바꿔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편하게 오토로 해놓고 각각 따로따로 설정하셔도 되고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 하나 있어야겠죠. 아까 보니까 흰색이던데, 흰색이 관련된 색깔은 컬러 화이트가 있으니 저는 화이트 컬러로 지정. 자, 이번엔 마지막 푸터 영역이 있군요. 자, 풋박스 하나 만들어서 이곳에다가 마찬가지 가로값 넣어줄 거고요. 일단은 죄다 불러올 거니까 인클루드로 모바일, 타블렛, 랩탑, PC. 자, 써놓고 나서 작업해도 뭐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작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요거죠. 높이가 425로 되어 있습니다. 뭐 늘어나거나 할 기미는 전혀 없는 것 같으니까 높이값 425 픽셀인데 어차피 이거는 모바일
사이즈니까 그냥 그대로 뜯어서 써주겠습니다. 색깔, 자, 색깔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에서 색깔 확인해 보면 블랙 333의 컬러를 가지고 있군요. 그럼 저는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333이 블랙 1으로 되어 있으니 블랙 1으로 바꿔서 처리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블렛 영역도 체크를 해볼게요. 옆으로 넘어와서 사이즈는 425. 그럼 높이값 425 픽셀. 넘어와서 여기군요. 자, 사이즈는 450, 450, 450. 기본적으로 450 값을 가지고 있군요. 그럼 저는 통째로 450 픽셀이라고 써주면 되지 않을까. 자, 비슷한 수치인데 조금씩 달라져서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높이값 오토에 민 헤이트 425 걸고 안에 패딩 값으로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되시든 결과를 도출해 내시고 결과를 최종 확인하시면 이렇게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헤더를 해보도록 하죠. 헤더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역에다가 주구장창 이것만 하시면은 못해요. 큰 틀만 잡고 빨리빨리 내려와야 되지. 자, 제가 드린 예시는 조금 특이하게 만들었어요. 뭐냐면 안녕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보시면 헤더의 로고는 가운데 있고요. 버튼은 왼쪽에 있습니다. 원래 뭐 좀 이쁜 버튼을 만들면 되는데 괜시 이걸 만들어 놓은 거고. 자, 그 다음에 타블렛으로 딱 넘어가면 로고가 왼쪽으로 가고 메뉴가 오른쪽에 있어요. 자, 이거부터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데 왜 쓸데없이 하나는 왼쪽에 메뉴가 있고 하나는 오른쪽에 메뉴가 있을까요? 취향 특이하게 해놨죠 제가. Y. 자, 사용자가 쓸 때 평균적으로 쭉 봤더니 스마트폰으로 메뉴 확인할 때 왼손으로 두고 평균적으로 왼손으로 쓰잖아요. 오른손 쓰시는 보다 왼손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왼손이고. 그런데 메뉴 버튼 누를 때 그냥 오른손으로 그냥 누르면 되는데 안 하고 귀찮아서 왼손 그대로 눌러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넣고. 근데 타블렛 같은 경우는 양손으로 쓰잖아요. 평균. 그런데 펜을 쓰시는 분들이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가 많다 보니까 오른손으로 누르시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갖다 넣었어요. 단순하게 UI 방식인 개념일 뿐이에요. 사용자의 환경, UX를 고려했을 때 왼손을 쓰는 사람, 오른손을 쓰는 사람 이런 개념처럼 보는 건데 스마트폰은 주로 들고 있으면은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왼손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개념을 쓴 거다. 오른손은 타블렛 같은 경우는 두 손으로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른쪽으로 배치한 거다.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는 메뉴가 오른쪽에 있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둘 다 오른쪽에 나은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가시면 돼요. 저는 이제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셔야 되는 항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럼 이 이후에 다른 아이들은 쭉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완전히 딱 펼쳐져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저는 이거 펼친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메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메뉴로 가시면 돼요. JS 코딩 할 때도 그게 좀 더
유리한 부분은 있어요. 자, 근데 하기 전에 한 가지는 점검하고 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자, 얘네들은 거의 끝에까지 가 있죠. 약간의 틈이 있지만, 마찬가지고. 근데, 자, 여기서 뭔가 갭 차이가 좀 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슬쩍, 확실히 그 갭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박스가 하나가 더 존재해서 이걸 컨트롤하는 아이가 있으면 좀 더 좋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비포와 애프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쉽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헤드박스를 내부에 div로 컨테이너라는 영역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h1 메인으로 된 거, 그 다음에 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들어갈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써주면 되겠죠. nav 태그를,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자, 눌러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던가, 이거를 버튼을 누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니까 그 버튼에 h2를 달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해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치 있는 어떤 개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저는 클래스로 할게요. 내비게이션이라고 만들어주고, 통째로 GMB라고 만들어 주셔도 전혀 관계없지만 저는 그냥 이게 좀 더 나아서 쓸 겁니다. 자, 그럼 이 안에는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케이스가 버튼과 함께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별도로 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가 있는데, 자, 로고가 따로 있고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메뉴와 여기 있는 내용들, 백 처리되어 있는 아이들이 공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얘 자체를 나오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얘를 버튼으로 예를 들어요 만들어 할 것인지, 따로 버튼을 만들 것인지. 그럼 여기는 또 다시 어떻게 돼요? div에 앱이, 일단은 이름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할 건지, 버튼의 내비 통 또는 안에 통, 또는 h2의 제목 쓰는 거 이상하니까 버튼 따로 만들어서 통. 어떤 식의 형식이 가장 나은가. 자, 그래서 진행을 할 건데 문제가 하나 있죠? 뭐가 문제일까요? 가이드 안 보고 만들어서 그냥 이름을 멋대로 만들었어요. 자, 박스 한 다음에 그 다음 영역 뭘로 한다고요? 에이리어로 한다고요. 그렇죠? 그럼 에이리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적용이 되어야 될까요? 내비게이션? 아니면 컨테이너? 네, 박스 다음엔 에어리어예요. 당연히 에어리어예요. 컨테이너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근데 컨테이너 공통 이름으로 쓰려고 했으니까 옆에다가 헤드 에이리어 이런 식으로 써주는. 컨테이너는 공통적으로 써야 되는 이름인 거고, 그 다음에 저 컨테이너에다 별도의 내가 어떤 기능을 첨부를 할 수 있으니 이름을 하나 더 달아서 그 영역별로 작업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간 영역은 인어인데, 이 내비게이션 자체는 그대로 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다른 범위를 정할지를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이때 제가 이 내비게이션을 내비게이션 박스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다시 최초 상태로 돌아가서 작업을 하는 건데, 큰 덩어리 말고는 안에는 가급적이면 아이디를 안 쓰겠다 라고 명명을 해놨다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여기는 이너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내비게이션 그대로 써도 상관없겠지만 헤드 이너라고 쓰든지, 아니 그 안에 있던 어떤 기능 형태가 바뀐 거니까 내비 이너라고 명명을 줘야 되는 거겠죠. 해석성으로 보면 내비게이션이라는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고 쓴 거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아, 나는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는 그냥 부재적으로 그냥 어떤 감싸는 어떤 흐름에 의한 막이기 때문에 요거는 나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내비게이션 에리어라는 이름을 바뀐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그거에 대한 내용도 마크다운에 정리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컨벤션을 작성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H2를 우리는 이제 숨겨야 되는 제목으로 처리할 거니까 해당하는 사이트에 전체 내비게이션 파트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클래스로 담는 게 편하시다면 클래스로 쓰시고, 난 CSS로 이제 숨기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믹스인을 만들어서 불러오시면 되겠죠. 좀 믹스인은 적게 쓰는 방안으로 해서 클래스를 블라인드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버튼을 만들었는데 버튼부는 혼자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는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div로 한 번 더 감싸준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가 우리가 써야 되는 내비게이션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버튼은 버튼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입 버튼을 꼭 써서 구분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더라. 근데 미리 한번 고민을 해보자면 얘는 언제만 나타나는 거예요? 모바일과 타블렛에서만 나타나는 아이란 말이죠. 나머지 사라지는 아이입니다. 그럼 이거를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SCSS에서 필요할 때마다 디스플레이 논, 디스플레이 블럭 쓰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애초에 어느 타입일 때는 동작하게 하세요라고 클래스 네이밍을 걸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나는 모바일과 타블렛에서만 보이고 나머지 디스플레이 논 할 거야. 한다면 둘 중에 하나. 보이는 곳에 디스플레이 논 걸 거냐? 이름이 있는 곳에 디스플레이 논을 걸 거냐? 이름이 없는 곳에 디스플레이 논을 걸 거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가이드, 즉 컨벤션이라 불리우는 이 내용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라는 거죠. 최대한 어느 방향이든 관계없습니다만 통일된 방향을 잡으시는 게 향후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자체는 그냥 버튼 역할 하나 하고 끝나는 거니까 굳이 여기다가 컨텐트, 디테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요건 써야겠죠. 펜으로 숨길 수 있는 아이를 이용해서 저는 내비게이션 버튼, 자, 버튼이라는 이름을 또 써버리면 버튼에 버튼이라는 이름 두 개가 걸릴 거니까 그렇게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요 스펜 숨길 거니까 저는 다시 클래스 블라인드로 처리를 하시면 스펜 글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자체는 원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도 양이 적지 않은 관계로 일단은 여기는 내비게이션이라고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영역이라고 써주는 게 낫겠습니다. 이름도 얘 너무 기니까 그냥 nav, 내비 하고 버튼 들리면 괜찮지 않을까? 일단 전 생각을 하는데 괜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시면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현재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는 헤드박스 안에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아까 쓱 봤더니 자, 요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상하게 나오고 결과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네, 몰랐어요. 네. 자, 쭉 계산값 자체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냥
약간의 에러 표시가 뜨기는 하지만 일단 계산은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 어쨌든 결과는 나오니까. 물론 중간에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 슬래시 div라는 요 개념에 뭐가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봐라 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매스를 써라.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아와서 우리는 헤드박스로 갈 거예요. 자, 내용을 보고 헤드박스를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 헤드박스로 가서 일단 이 상태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아이들은 누굽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H1과 데이터들이겠죠. 그러면 H1을 가지고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H1에서는 정 가운데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얘 하기 전에 하나가 더 있군요. 누가? 클래스 컨테이너. 그렇죠? 자, 클래스 컨테이너라고 하는 아이는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이즈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커먼부터 건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커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커먼을 공통적으로 여기다 아예 쓸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뭔가 고민해 볼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일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다 쓰겠습니다. 클래스 커먼. 일단 기본은 자, 커먼이라는 이름 때문에 컨테이너 쓰도록 할게요. 대신에 이제 이걸 잡아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최대값. 가로가 최대값으로 갔을 때 얼마만큼 갈 거냐. 요거 때문에 했던 거죠. 그러니 이 아이를 감싸고 있는 박스. 딱히 없네요. 그렇다면 로고와 옆에 있는 내비게이션 두 개를 선택해서 사이즈가 1100으로 잡혀 있으니까 1100으로 세팅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1200이 좋아요 라고 하신다면은 맥스 위드를 1200 픽셀로 쓰되 전체적으로 위아래 패딩이 좀 더 있으니까 위 20, 아래 10, 왼쪽 오른쪽 패딩 값을 조절해서 쓰시면 되지 않을까. 일단 PC로 써있는 기준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딩 어차피 쌌으니까 상관없겠죠. 탑 해놓고 20픽셀 버텀 10픽셀 써주시면 위아래 사이즈 설정이 되겠죠. 자, 개념 잡아놓고 시작을 할 거고요. 좌우 안쪽으로 들어가는 박스들도 설정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약 1100이었으니까 양쪽에 50픽셀씩 넣어주시던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50을 그냥 무작정 쓰는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1110이군요. 그리고 보니까 자, 왼쪽에 들어있는 영역들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누구를 내비게이션과 로고에 대한 아이가 있는데 양쪽으로 얼마큼씩 22 정도가 들어있네요. 왼쪽에 42, 오른쪽 22, 60, 4? 약간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이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주고 진행을 해야겠죠. 여기도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딱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 자, 그런 거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전 요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약간 조정을 해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왜 사이즈가 안 맞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보고 다시 맞춰 주십시오.
자, 그래서 위아래 전체적인 컨테이너 자체는 일단은 세팅이 다 되어진 상태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는 모바일에서부터 다시 작업을 해줘야겠죠. 임시로 자, 체크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값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세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임시로 볼 거기 때문에 회색으로. 자, 그리고 가운데 와야 되잖아요. 빼먹을 뻔했네요. 마지노트. 여기 들어간 게 아니라 맨 밑으로 끄집어내야 되겠군요. 순서대로. 저는 가로, 세로, 마진 패딩, 백그라운드 처리하니까요. 마진은 오토 갈 거니까 마진, 오토. 자, 설정해놓고 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은 요 위에 있는 것처럼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위에 들어가 있죠. 자, 내용들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완벽하게 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약간은 엉망으로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최대값 1200으로 반영이 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헤드박스 내부에서 작업을 해야겠죠. 로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H1에 대한 사이즈는 UI입니다. 해당하는 H1 모바일상에서 사이즈를 한번 재봤더니 60에 35라고 박스가 되어 있네요. 공간이 있는 건 아마 이미지를 그렇게 작게 들여와서 저장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저는 그래서 높이 가로값 60에 높이값 35로 맞춰 줄 거고요. 자, 구분용으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바로 사용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그냥 나는 로고니까 한번 이참에 믹스인 만들어가지고 써봐야겠다라고 하신다면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저는 흰색으로 먼저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당연히 나올 거고요. 정 가운데 배치할 거예요. 자, 정 가운데 배치할 건데 어떤 것을 포지션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제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는 포지션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은 모르겠다 그러면 마진 오토 쓰셔도 되고요. 버튼을 포지션, 그렇다면 얘는 가운데 오시게끔 맞춰줄 수 있겠죠. H1의 사이즈는 바뀌었으니까 제가 수정한 거고요. 마진 오토 주고 써놨습니다. 자, H1 자체를 여러 번 쓸 생각은 저는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안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바깥으로 빼겠습니다. 골뱅이 add root. add root를 쓰면 그와 동시에 바로 바깥으로 H1이 코드가 빠져나오게 되겠죠. 자, 처리된 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동시에 같이 하겠습니다. H1이 아닌 요거를 내비 이너를 쓰도록 하죠. 혹시 내비 이너도 바깥으로 뺄 생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신다면 add root를 앞에다 써주시면 똑같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추가 작업을 조금 해보자 라고 한다면
얘는 왼쪽으로 배치를 해줘야 되는 아이잖아요. 사이즈도 먼저 할까요? 사이즈 먼저 하면 일단 요 그대로 갈게요. 12에 35니까 가로값 12픽셀에 높이값 35픽셀. 왼쪽으로 배치하고 싶어요. 플롯 레프트 백그라운드 컬러를 줘서 임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잘 띌 만한 색 써보도록 하죠. 그러면 잘 나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상한 곳에 배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어디에? 아래에. 로고가 플롯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를 기준으로 밑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이걸 해결하시려면 로고를 포지션 띄우든지 내비게이션을 포지션을 띄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내비게이션을 띄워볼까요? 띄우기 전에 하나 더 수정하셔야 되는 건 가로가 12픽셀이니까 12픽셀 그대로 가시면 안 돼요. 12픽셀이라는 아이는 사실 되게 작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람이 터치하기에는 너무 작은 사이즈예요. 너무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저 영역 자체의 크기 값은 조금 키워주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30픽셀 됐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높이값 써있는 값이랑 똑같이 던가 그래야 뭘 누르든 뭐라든 했을 때 좀 여유 공간이 생겨서 좀 누르기라고 하죠. 자, 그리고 저는 포지션을 얘로 하는 게 아니라 얘로 할 겁니다. 사실 뭘로 하시든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의 기능들이 포지션 여러 개가 좀 더 쓰일 거예요. 그러면 조금 엉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고자 H1을 포지션을 주겠습니다. 근데 H1이 들어가 되는 포지션은 전체가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요 두 개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요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골뱅이 include mobile 따로 빼서 별도로 H1만 모바일 따로 빼서 포지션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 아이의 부목으로 들어있는 아이 바로 헤드박스. 헤드박스가 아니라 뭐 컨테이너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움직이게 될 거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는 왼쪽 오른쪽 맞춰가지고 가운데 배치할 거니까 left 0, right 0. 거기에 위에서 얼마큼 내려올 건지 설정이 하나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사이즈는 재봐야겠죠. 자, 그럼 안에 들어가 있는 로고나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고가 들어있는 값을 선택해서 위 8픽셀 내려온다라는 게 보이는군요. 그러면 8픽셀 내려올 건데 여기는 또 여유가 없죠. 그러면 조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탑 8픽셀 쓰되 아까 보신 내용에서 보니까 H1을 감싸고 있는 누구? 컨테이너 또는 헤드 에이리어. 같은 아이지만 헤드 에이리어로 해보겠습니다. 헤드 에이리어를 또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자, 모바일에서는 클래스 헤드 에이리어는 작업을 해줄 겁니다. 패딩 없애주세요. 필요하다면 왼쪽 오른쪽은 넣어줄 수는 있겠죠. 그러니 뭐 왼쪽은 좀 더 처리해주세요 하시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패딩은 없애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H1 안에 들어가는 개념으로 바뀌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조금
이상한데요. 그러니 우리는 바깥으로 빼주세요 라고 써주시면 헤드 에이리어는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미디어 스크린보다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된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럼 여기다가 또 써야 돼요. with라고 써가지고 어느 것 기준으로 바깥으로 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써먹는 옵션도 있기는 있어요. 여기다가 뭐 우리가 그것까지 할 필요는 당장은 없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해서 써주시면 헤드박스에서 직접 쓰셔도 돼요. 써도 되는데 어차피 모바일 기준에서 들어가는 i가 h1을 설정할 때 들어가는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h1 내부에다가 헤드 에이리어를 겸사 첨부를 했습니다. 위치가 헷갈린다면 한번 고민을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가운데 오게 만들려면 우리는 뭐 하셔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모바일은 정 가운데 오게 해서 왼쪽 오른쪽 했는데 안 됐죠. 이유는 하나, 마진 오토가 빠져 있으니까. 그럼 모바일 가운데 온 거 확인했고요. 자, 감싸고 있는 아이의 색깔이 지금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아쉬운 것 같으니, 왜냐면 플롯 처리돼 가지고 감싸고 있는 게 없잖아요. 일단 구분용으로 백그라운드 컬러 정도만 하나 가운데 확인하고, 컨테이너는 위치를 다시 해줘야겠군요. 사이즈도 뭐가 조금 다르네요. 감싸고 있는 아이의 높이 값은 얘 포지션, H1이 포지션이고 내비게이션이 플롯 돼 있으니까 감싸고 있는 아이의 높이 값은 없어요. 우리는 지금은 클리어 픽스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HTML에다 클리어 픽스를 쓰겠다고 하신다면 여기다가 또 한 번 더 클리어 픽스를 쓰시면 되는 거고, 아니요 나는 저거 이제 믹스인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 쓸래요 하신다면 직접 만들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고 나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처리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뭔가 이상하게 높이 값의 내용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보이니 전체 감싸고 있는 아이의 헤더에 헤더박스의 높이 값이 35밖에 안 됩니다. 왜 35밖에 안 됐는지 확인해서 우리는 그 아이의 높이 값을 직접 수정을 해 주셔야겠죠. 자, 이 아이를 이제 어떤 연산 때문에 숫자만 써놓은 상태니까 써주셔야 단위가 제대로 먹을 거예요. 아니면 픽셀로 들어간 아이들은 전부 다 우리가 REM으로 처리한다 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으니까 믹스인을 처리해서 REM 유닛 값을 이용해서 쓰시면 해결이 되겠죠. 높이값 이거 싫어요 라고 하신다면 분명히 include REM 유닛을 이용해서 달러 head h 높이 값을 설정하겠다라고 언급을 하시면 동일하게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픽셀만 쓴 게 아니라 단위를 이따가 바꿀 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난 상황에서 내용을 보시면 가운데에는 일단 들어놓은 상태고 안에 A나 이런 것들 사이즈 꽉 차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매번 내가 이름으로 또 쓰는 건 귀찮아. HTML에다가 A를 사이즈 100% 주고 하는 건 은근 귀찮은 것 같아서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하려고 합니다. 그럼 믹스인 갈게요. 오른쪽에는 믹스인에서 위쪽에 단위 부분이 있었는데 사이즈 관련된 부분 여기 있죠. 자, 베이스 사이즈는 사실은 이 유니티 때문에 만들어 놓은 변수라서 맨 위로 가거나 변수 파일로 좀 옮길 생각이에요. 버벅거리는군요.
자, 여기에 자, 사이즈라고 하는 곳에다가 골뱅이 믹싱. 자, 이름을 그냥 애초에 난 꽉 차게 만들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그냥 풀이라고 쓰셔도 전혀 문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는 디스플레이 블럭에 값 100%에 높이값 100%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사이즈가 크게 만들어 주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에 평균적으로는 안에 이미지를 넣거나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쓸 겁니다. 백그라운드 리핏을 쓸 거고요.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쓸 거고 백그라운드 사이즈도 쓸 예정이에요. 그런데 고민을 해보면 이런 아이들을 쓰는 경우도 따로 있고 위에 있는 경우를 쓰는 경우도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 둘을 쪼개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쓰는 경우는 별도의 mixin img 이미지라고 하는 영역을 따로 만들어서 위쪽에다가 이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 이미지 리핏 포지션 사이즈를 담아줄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변경할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없다라는 가정하에 쓸 거고요. 대신에 이미지를 불러올 일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형식을 쓸 거기 때문에 달러 img라고 써서 기본은 false로 잡아줄게요. 자, true false는 뭔지 아실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사용하실 때 들어간 전제 조건이 if문을 써서 안에 들어간 이 자리가 true이면 이 뒤에 오는 중괄호에 있는 기능을 수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동일한 뜻으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값을 누구? 달러 img를 가져서 쓸 수 있게끔 옵션을 걸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if문은 지금 SCSS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앞에 골뱅이를 붙여야, 골뱅이 말이 좀 그런가? 자, 이 표시를 붙여야 SCSS는 문법이 원활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럼 여기 뭘 쓸 거냐? 그냥 이미지 불러오는 것만 쓰시면 돼요. 골뱅이 include img 걸어주시면 되겠죠.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컨텐츠를 걸어서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는데 사실 뭐가 빠졌어요? 이미지, 반복, 포지션,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가 안 했죠. 이 아이들을 어디에? 이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이걸 이렇게 쓰지 않고 줄여 쓰겠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줄여서 전 줄였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백그라운드 라고 썼을 때 이렇게 쓰신 분들도 어차피 들어갈 내용들이 백그라운드와 관련된 내용을 쓰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예 따로 빼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내용을 담을지 모르니까 뭐 사이즈에 관련된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고 하니까. 자, 그럼 여기 들어갈 이제 이미지나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달러 URL 말고 얘는 이미지 패스 할까요? img 패스라고 하나 만들어서 경로는 어차피 나중에 별도로 수정할 거고 파일마다 따로 지정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img 안에 있는 어딘가로 일단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는 이미지는 이 URL 안에 들어간 데이터는 여기 있는 img path와 함께 담아주겠죠. img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저는 $img 써줄 거고요. $img는 어디로? 이 $path라고 써있는 데이터와 있는 그대로 써있는 문자와 함께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문자와 문자가 더해지면서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반복 여부 체크를 해줘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콤마 $repeat 이라고 써서 넣어주시면 이 자리는 repeat에 대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다 하시면 $r 쓰시면 되는 거예요. 콤마 $position 저는 일단 가운데가 더 괜찮은 것 같아서 50%에 50% 썼어요. 그럼 $position의 값은 이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겠죠. 만약에 x와 y 값을 구분하고자 하신다면 따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이즈 달러 사이즈 해서 컨테이너로 갖든지 이니셜 기본으로 할 것인지 설정해서 언급해 주시면 하나 둘 셋 넷 총 4개죠. 하나 둘 셋 4개의 옵션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미지만 불러온다면 그대로 쓰시면 될 텐데 나는 만약에 그냥 풀 썼을 때 다 쓸 거야 라고 한다면 풀을 때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위에다가 각각의 하나 둘 셋 4개의 옵션을 쓸 수 있게끔 걸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아까 요 자리가 이미지 자리가 있었죠. 여기서 $img 하고 false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이 if문 자리는 img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풀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요 사이즈를 주는 건데 저는 겸사 그냥 이미지까지 같이 집어넣어야지 라고 만약 생각을 한다면 그까지 쓰고 싶어서 세팅을 했단 말이죠. 요건 잠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여기에 대한 값을 넣으려면 는과 동시에 true라고 써야 되는 2개를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한 번에 처리가 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만 쓴다라고 쓰면 요거 쓰면 false라고 들어가 있으면 동작을 안 해요. 동작을 안 해서 여기에 들어간 이미지가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게 동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자 문제는 자, 이 상태에서 내용을 보면 데이터가 들어가주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왜? 뭔가를 쓰게끔 해놓기는 했거든요. false일 때. 여기서부터 뭔가 조금 꼬이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false 자체도 반응을 하는 것을 체크를 했습니다. 즉 값이 있니 없니를 놓고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파일을 주는 걸로 우선은 바꿨고요. 그랬더니 자 어차피 이 파일을 가지고 데이터가 있냐 없냐로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아무런 데이터나 입력을 해 봤습니다. 데이터를 입력을 해 놓고 보면 첫 번째는 이 데이터로 인식을 해서 들어가는 걸로 보니까 그대로 파일에 들어갔고요. 아무것도 안 쓴다 라고 조건을 놓고 저장을 해 봤더니 그대로 삭제가 돼서 처리가 되는 거 확인했어요. 아까 false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또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값을
수정을 해서 넣어봤어요. 사실 이거는 아까 했던 내용도 똑같은 건데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제가 써준 것과 동시에 여기다 뭘 해야 되냐면 $img true 하고 콤마 달러 파일 하고 써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할걸. 자, 이렇게 말을 해줘야 요게 참으로 바뀌고 이미지 들어가고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 번거로워지잖아요.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자체를 true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앞에 있는 요거 img 지웠고요. 인식하는 자체를 요거 파일로 그대로 들어가게 썼어요. 그러면 두 개 다 쓸 필요가 없이 하나만 써도 인지가 됩니다. 하나만 써도 인지가 되고 이때 뒤에 필요한 건 이제 갖다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아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상태에서 그냥 for를 수행하세요 라는 데이터와 별도로 이미지를 불러오세요 라는 데이터를 따로 썼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있는 이 if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누구만 이 풀만 동작을 하겠죠. 뒤에는 이런 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이로 버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누구? img. img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위에 있는 데이터에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이때 파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가 되겠습니까? 꼭 파일에 불러와 줘야지만 값을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유는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지금 위에 img 패스가 뭐예요? 이미지에 대한 경로예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파일 네임 뭐 png든 어떤 파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안 썼거든요. 이걸 어디서? 여기 쓰겠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슬러시 img 슬러시 파일 점 png 라고 들어가게 만들어주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외에 추가적인 작업이 있다면 컨텐츠를 통해서 작업을 해라 라고 언급을 해준 거고요. 여기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따로따로 쓰는 게 처음 공부하실 때 이해가 되시긴 할 겁니다만 쓰다 보면 평균적으로는 이거를 걸면 같이 걸리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여기 데이터가 값이 들어오면 네, 여기 들어오는 값이 존재하면 지금 펄스니까 또 값이 없는 거죠. 값이 존재하면 뭐 해라? 여기 있는 요 기능 수행해라. 값이 존재하면 true니까 여기는 이제 true로 바뀌면서 수행되면은 아까 여기 썼던 요 내용처럼 반응할 거고 파일 자리의 값이 제가 쓴 요 자리의 데이터를 반영한 것과 똑같이 여기에 제가 a.png를 쓰면 이게 뭐예요? 값이 이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니까 a.png가 되는 거고 repeat, 포지션, 사이즈에 대한 내용들이 그대로 각각 데이터에 맞게 전달이 되겠죠. 그럼 작업이 돼요. 이외에 들어가는 컨텐트 자리의 내용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작업을 하면 거기에 걸맞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 걸맞는 내용들은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컨텐트냐면 뭐예요? img 불러올 때 include 하면 데이터 컨텐트는 여기 있잖아요. 요 자리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내용이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컨텐츠와 여기 있는 컨텐츠는 똑같이 전달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헷갈린다면 img 따로, 풀 따로 쓰시면 되는 거고, 난 따로따로 쓰는 거 귀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다가 파일 .jpg 쓰면 기본 경로가 위쪽에 img 경로 잡아놓은 상태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 경로를 통해서 파일 들어가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A에 대한 맨 위에 보시면 여기 블럭의 사이즈 나머지 내용까지 모두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케이스. 거듭 얘기해요. 헷갈리면 그냥 두 개로 쪼개세요. 괜히 막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뭐냐면 단순하게 사이즈를 주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그 안에 이미지를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자식인 스팬을 뭔가 숨기겠다. 그리고 블라인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쓰시든 여기다 쓰시든 하나를 더 해주셔야겠죠. 블로운 아이의 자식인 스팬은 블럭 사이즈를 언급해서 오버플로우 히든. 기억나시죠? 여기에 우리는 조금 더 했었어요. 포지션 애플로스를 주고 z인덱스를 -1을 줬었고요. 클립을 통해서 안 보이게 추가 작업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엔드 기어로 쓰는 게 조금 더 좋으니까. 자, 그럼 헤더 박스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던 아이가 H1과 랩이 이너였어요. 자, H1 안에 들어가는 이제 A에 대한 내용과 기타 등등등을 써먹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A는 이미지로 들어가서 사이즈를 가져야 되는 아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디스플레이 블록을 바꿔놓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 디스플레이 블럭의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백그라운드 이미지 매번 쓰는 거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아니면 난 편해요 그럼 쓰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여기 있는 풀 가지고 바로 쓸 생각인 거죠. 이때 경로가 하나 필요하겠죠. 자, $img 패스라는 아이가 하나 필요합니다. 근데 얘는 여기서만 쓸 아이가 사실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현재 있는 헤드박스 전체에 있는 경로와 일치할 테니까 아예 최상단으로 가져가서 모아서 쓰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하는 파일에서 로고, 자, 로고 컬러라고 저는 써놓았는데 로고 컬러라고 하는 요 레이어를 이미 디자인해서 오른쪽 하단에 익스포트 버튼 눌러서 그대로 내보낼 겁니다. 필요하다면 뭐 한 배짜리가 아니라 2배, 3배, 4배짜리를 만드셔도 상관없겠지만 지금은 하나 그대로 저장해서 내보내시면 되겠죠. 아니에요, 저는 SVG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다면 SVG 파일도 같이 내보내시면 됩니다. SVG 파일을 썼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뭐죠? 이미지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지 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구형 브라우저에서도 SVG는 인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이미지나 이런 게 아니라 로고 같은 경우는 오히려 SVG를 사용하시는 것이 대단히 좋은 환경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우리는 멀티 안에 담기로 했으니까 멀티 안에 img 안에 넣어줄 거고, 로고는 전체적으로 같이 쓸 라이니까 전체다 쓰든지 아니면 공통이면 공통이라고 해서 우리는 커먼을 하든 저기 앞쪽에 만들었던 파일 디렉토리 경로에서
베이스로 하나 해놓은 아이가 있으니까 커먼라든 베이스라든 상관없겠죠. IMG 쪽에서 제가 세팅해 놓은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고민을 해놓고 거기다가 저장을 하시면 해당하는 경로에는 해당하는 멀티 안에 IMG 안에 베이스 안에는 로고 컬러라고 하는 파일 두 개가 모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베이스 경로의 기준은요, 만들고 있는 이 헤드박스 기준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변환이 되는 CSS 안에 최종적으로 변환이 되는 메인 CSS 파일을 기준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에러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기서 한 번 나가서 두 번 나가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두 번 나가서 멀티라는 디렉토리 안에 img 안에 로고 컬러.png 사용하시면 되는데 로고 컬러.png는 경로가 아니잖아요. 파일이니까 이 로고 컬러.png만 따로 빼서 어디에 아래쪽 풀에다가 데이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얘는 사실 문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따옴표를 써서 사용하시는 게 더 낫겠죠.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바보같이 경로를 잘못 썼네요. include인데 믹스인을 썼군요. include 써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 경로 우리가 잡아놓은 아이 CSS 문서 기준이라고 얘기 드렸고요.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 집어넣을 데이터를 잡아주시면 해당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체크를 해보시면 해당하는 사이즈의 이미지가 들어가게끔 아마 설정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럼 이 안에는 60에 35짜리의 이미지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 이미지를 제가 저장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니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올라와 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저 같은 경우는 모바일은 모바일대로 따로 만들어 놓을 거고요. PC는 PC대로 따로 만들 생각이었어요. 로고를.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이미지 데이터를 써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아이를 쓰기 위해서는 아예 따로 이미지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요? PC 간다던가 빅 간다던가 저장을 해서 아니면 SVG로 넣었다면 그런 고민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데이터를 집어넣었다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로 쓰긴 할 거지만 내가 써야 되는 아이들 중에 하나가 아까 보신 것처럼 사이즈가 좀 더 크다. 분명히 include 처리했을 때 랩탑이다 라고 한다면 들어가야 되는 이미지의 파일은 이게 아니라 PC로 대처가 돼서 다르게 이미지를 따로따로 재편집해서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 게 맞겠죠.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닌데 바보같이 넣어서 골뱅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따로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뭐가 빠졌어요? 달러 img 패스가 빠져 있는 상태니까 이 변수와 함께 써주시면 별도로 사이즈가 반영이 됩니다. 더하기 써야 되네요. 이게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문자는 더해야 되고 연산은 뭐 해야 되고 이게 좀. 그래서 이렇게 패스를 잡습니다.